엄청난 장점. 그래, 이 막스주의를, 이 서구, 독일 고전 철학을 다 끌어당기고, 최첨단의 학문을 다 융합시켜서 그걸 막스주의로 다 용해낸 이 어마어마한 지적인 성취가 이제 실제 현장 노동운동하고 직접적 결합을 상실해버려요, 이제. 막스주의는 그렇게 가요. 서구 막시즘은 이제 지식인 담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쭉 가면서 서구 막시즘은 이제 쭉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다 이론가들 가는 게 없잖아. 뭐 지적인이 뭐 해도 이 사람들이 뭐 직접 노동운동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어요? 완전 이거는 이제 지식인 담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역사학 개혁의식이 그 첫 걸음이 되는 그런 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가타부타 말은 할 수 없죠.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럴 것. 그래 이제 실제로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강단 막시즘이다. 욕을 하기 쉬운 게 그거잖아요. 맨날 강단 막시즘. 교수가 쓴 거다. 교수도 아닌데 누가 지금 교수가 떼본 적도 없는데 교수가 하는 짓거리다 이런 식.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과격해요. 이 책이 뭐냐면 루카츠가 그 당시까지 어떤 시기였냐면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실제 막스가 이야기한 시기라면 유럽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이 세계 혁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산주의가 수립이 될 수 일국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일국 사회주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이 세계 혁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러시아 혁명은 성공했는데 왜 물질적 조건은 또 충분히 갖춘 유럽에서는 혁명이 안 일어날까요? 문제의식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루카치가 이제 이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 노동운동이 전부 다 사물화된 의식에 침면됐다고 보는 거예요. 사물화된 의식에 침면이 돼가 이 자본주의에 실제로 이제 포섭이 돼버린 거예요. 자본주의가 사물화되면서 주체적 의식마저도 사물화됐고 노동운동의 지도자들마저도 다 사물화된 의식이고 그게 제2인터내셔널이라는 거예요. 제2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적인 것. 뭐 베른슈타인이 카우치키니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식의 이론들이 다 사물화된 의식의 사물로 보는 거예요. 이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동계급이 진정한 계급의식을 획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스주의의 변정법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정법적으로, 그래 변정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체성관이, 변정법의 핵심은 총체성이에요. 총체성이 혁명적 사고예요. 막스주의가 혁명적 관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복원을 시켜야만 노동자 계급이 진정한 계급의식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기에는 이건 완전 주관주의예요. 이런 말은 이제 나중에 복잡하게 갈 건데 주관주의고 자익급진주의예요. 지금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 물질적 전통적인 막시즘에서는 물질적 조건을 먼저 보고 물질적 조건이 혁명이 성숙할 때냐 아닐 때냐 따지고 해야 되는데 루카치식으로 이론을 단순해버리면 물질적 조건은 됐고 이미 확보가 됐고 우리가 어떠한 의식을 갖냐 계급의식을 어떻게 갖냐가 중요하고 계급의식을 가지면서 혁명은 일어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걸 주의주의라고 그래요. 의지주의. 이건 자익급진주의고 완전히 그냥 막 뭐 현실은 생각 안 하고 혁명을 막 아무 때나 일으킬 수 있는 양 생각하는 그런 식의 논리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공산당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코민테런 내에서도 이제 욕을 얻어먹어요. 결국 루카치는 철회해요. 자기 비판하고 역사개혁의식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그 다음부터. 역사개혁의식은 잊혀진 책이 돼요. 막스주의권 내에서는 그 동구 막시즘 내에서는 역사개혁의식은 없는 책이에요. 여기에 이제 서부 쪽에 좌파 지식인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루카치도 더 이상 언급도 안 해요.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잘못했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몰래 써놨던 거야. 몰래 역사개혁의식에 대한 방어문을 쓴 거예요. 네. 지가 공격받았던 거를 재반박하는 글을 썼는데 결국 발표를 안 해요. 발표를 안 하고 그런 글을 썼다면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했다가 90년대 발굴이 돼요. 루카치가 말한 적도 없어. 근데 지를 비판했던 사람들에 대한 반박문을 썼던 거예요. 반박문을 썼는데 말도 안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하여간 그 역사개혁의식을 썼다.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점점 루카치도 변해요. 변해서 큐보스티스무스예요? 어떻게 읽어요? 크보스티스무스 이게 크보스인가 이게 뭐 크보스인가 꼬리 뭐예요? 꼬리요. 예. 그 추수주의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항상 뒤따라가는 거 대중 추수주의 이런 말, 막 대중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맨날 대중한테 따라다닌다. 막스주의 운동을 하면 그런 욕구를 많이 하거든요. 니는 대중 추수주의다. 하면 니는 자유급진주의다. 하면 맨날 막 그래. 맨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80년대는 맨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당시에 맨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겠죠. 그런 것 같아요. 추수주의 가는 게 이거 아닌가 싶어요. 공문이 쫓기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네, 역사 계급 의식을 공격하는 애들은 공문이 쫓는 거고, 예. 그 면접법적인 파악이다. 그랬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루카치 스스로도 입장이 변해가요. 그 역사개혁의식을 점점 거리를 치해요. 이게 이제 욕을 얻어먹어서 뿐만 아니라 20년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도 지가 점점 변해가요. 변해가면서 이제 그 변해가는 게 이제 엥겔스의 자연변정법도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렌닌을 깊게 공부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점 렌닌적 막시즘 쪽으로 스스로를 결합시켜가요. 그 소비에트 막시즘 쪽으로 지를 이제 점점점 밀착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이런 게 쉽게 금방 구분될 수는 없겠지만 막스에 대해서 뭐 자본론가 뭐그 인여 가치의 정치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급혁명까지 이런 식의 근본적인 공산주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스탈린과 레닌에 있어서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레닌주의, 스탈린주의 극심하게 달라요? 네, 그거 아니에요. 그 다른 게 아니고 막스 레닌주의라 하는 말은 스탈린이 맞는 거예요. 그 막스 레닌주의라는 말은 스탈린주의의 용어고요. 그 말은 뭐냐면 레닌은 막스를 계승했고 가만히 있으면 아니요. 지는 이제 레닌을 계승한 거예요. 그럼 나중 가면 막스 레닌 스탈린주의 이렇게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 말은 스탈린주의의 용어예요. 막스 레닌주의라는 거는. 그 막스를 정통으로 제대로 계승한 게 레닌이라는 거예요. 레닌을 제대로 계승한 게 스탈린이라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나온 용어예요. 막스 레닌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 그런 말을 썼던 거죠.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쪽 계열은 재밌는 게 그 어떤 혁명과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 어떤 사상의 축을 만드는 것 같이 이쪽 그 자본주의 쪽에서는 그냥 뭐 대통령이라 그래서 그 세상의 기본 실제로 요는 아무나 대장이 될 수가 없어요. 밑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론과 실천을 검증을 받아가 혁명운동에서 실질적으로 리더가 됐을 때 혁명에 성공하면 그 정권을 잡는 거니까 그 사람은 최고의 실천적 경험과 이론적 능력과 이런 걸 갖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다 그러니 이제 대빵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대빵이 돼서 아무도 거기에 토를 못 달고 그래 되다 보니 일당 독재에서 이제 1인 독재로 가고 뭐 이런 식이 됐던 거죠. 북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김일성의 건의에 누가
실제로 김일성만큼 그 실천적 경험과 이론적 역량이 뛰어났던 사람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실제 숱한 그 권력 투쟁 속에 김일성이 결국 다 무찌르고 성자가 됐고, 그러니 다 그냥 떠받들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식이겠지. 그랬던 것들. 그러면 이제 그게 1인 독재를 안 갔어야 되는데 다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고 뭐 이랬겠죠. 소위 그 인민위원회들의 이렇게 지역위원회, 대표위원회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그거는 혁명 이후에 정권을 잡았을 때 그런 거고, 그 이전에는 혁명 운동 속에서 검증을 받은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혁명가들 사이에 저 사람이 이제 우리의 리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걸 했을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갔다가 1928년에 블룸테제라는 걸 써요. 블룸테제라는 걸 쓰는데, 이게 뭐냐면 블룸은 가명이고, 그치, 가명으로 걸들을 쓸 때 공산당원이니까 비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이러면 이제 가명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블룸테제라는 걸 쓰는데, 이게 뭐냐면 헝가리 공산당 2차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헝가리 정세를 분석을 하고 그 정치적 전략을 제시를 하는 그런 거를 쓰라 하면서 루카치한테 그 과제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헝가리 정세를 분석하고, 지금 헝가리, 비록 자기들은 이 비인의 망명에 있지만, 공산당 중심은 망명에 있지만, 헝가리 내에 거의 파시스트 정권 비슷하게 이제 갔지만, 아까 말했던 그 해군 제독 그 사람이 섭정을 하면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랬지만 거기에 맹노동운동 세력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 세력들 있었고, 삼인주의 세력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의 혁명 전략을 짤 것인가, 뭐 이런 거를 루카치가 써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쓴 게 블룸테제예요. 블룸테제를 썼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유명한 이제 슬로건이 지금 당면한 헝가리 혁명의 과제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전략적 목표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 혁명이다 그래요. 그리고 민주주의 혁명을 거쳐서 수립해야 될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 독재를 해야 된다.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해야 된다 그래요. 이런 거를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민민주주의 독재 단계를 거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식의 이제 입장을 내걸어요. 근데 뭐 딴 나라에서는 별로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동부 사회주의권이 45년 이후에 북한도 그렇고 집권명 이름도 그렇잖아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별 것도 아닌데 이 당시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우냐면, 헝가리는 이미 소비에트 정권을 세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소비에트 정권을 세웠다가 찬탈을 당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다시 소비에트 정권을 세워야지. 그거는 나중에 과제로 밀어보고, 무슨 놈의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니까 이런 긴 이행기를 설정을 하느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우익기회주의다. 아까는 역사학에는 지금 자익 급진주의다 했다. 이번에는 우익. 욕을 바가지로 따오는 거야. 이게 루카치한테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된 게, 그 당시에는 이제 파시즘 세력이 막 생성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이미 이탈리아, 독일, 이제 파시즘하고 싸워야 될 때야. 싸워야 될 때인데, 잘못하면 지가 당에서 쫓겨나게 생기게 된 거예요. 당의 최고 실권자가 벨러쿤이었는데, 처음부터 관계가 안 좋았어요. 이 사람하고는. 계속 루카치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
몰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을 한마디 삐끗 잘못하면 당에서 지를 쫓아낼 것 같아. 근데 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파시즘하고 싸우는 거야. 파시즘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싸우려면 당이 있어야 돼. 악착같이 당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기 비판을 해요. 자기 비판을 하고 당에 남아요. 자기 비판을 안 할 경우에는 아까 왜 서구 막시즘에 3명의 초석을 낳은 사람 할 때 칼 코르시 이야기 했잖아요. 그 사람은 독일 공산당에서 쫓겨나요. 그 막스주의가 철학을 썼다가 쫓겨나거든요. 공산당원이 당에서 쫓겨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학자로 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지는 혁명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혁명을 하려고 했지, 그냥 대학에서나 뭐 이런 세미나나 하고 이렇게 있는 거는 지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당에 남아야 돼. 자기 비판을 해요. 공개적으로 자기 비판하고 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요. 이어서 이제 완전히 정치하고는 손을 끊어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다시 문학과 예술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30년부터 1928년 블룸테제 썼다가 1929년에 자기 비판하고, 그럼 그 과정을 거쳐서 정치에서 물러나고 다시 문학과 예술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정치를 떠난 거는 자기가 이제 결단을 했다 생각을 해요. 자기로서는 나는 도저히 정치가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말을 보면 제대로 된 정치가라면 그런 시국에서 그런 거를 발표를 안 했을 거다. 많이 이제 이 시국에 안 맞을 걸 알면, 그 다음에 진짜 역량 있는 정치가라면 나의 입장이 진짜 옳았다면 충분히 설득을 시켜내야 되는데 지는 거짓을 못했다. 자기는 정치적 역량이 없다. 정치적 판단력도 없고 정치적 역량도 없고, 그래서 나는 정치가로서의 혁명운동은 할 수가 없겠구나. 자기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여러 번 포기를 해요. 그래. 아까 18살 때 창작가의 꿈을 접어붙다가 그 다음에 공산당 들어가서 교수의 꿈을 접어붙다가 이어서는 이제 정치가의 꿈도 접어붙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데올로그가 되는 거예요. 문학과 예술, 철학, 뭐 이런 거, 자기, 그걸로, 글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공산주의 운동에 헌신하겠다, 뭐 이런 식의 길을 간 거죠. 간 거고, 그때 이제 1930년에 모스크바로 가요. 모스크바로 가서 거기서 막스 엥겔스 연구소에 잠깐 있다가, 그 잠깐 있을 때 뭐를 했냐면 막스 전집을 그 당시 발간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막스 엥겔스 전집을 발간 중에 있었는데 그때 발굴된 게 막스의 경제 철학 수고가 발굴이 돼요. 그런 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가 발굴이 돼가 그거를 출간하는 작업을 해요. 루카치도 직접 그 일에 참여를 했대요. 가령 원고가 하도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막 부식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령 글자가 G로 시작을 하는데 T로 끝나는데 사이에 글자가 잘 안 보여. 그러면 이게 무슨 글자일까? 막 이런 거 찾아내가 엮고 뭐 이런 식으로 원고를 되살리는 작업을 한 거죠. 그 작업을 하면서 완전히 저는 새로운 눈을 얻었다 그래요. 역사 계급의식에 대해서 그 철학적 바탕에 대해서 진짜 진정으로 떠날 수 있었고, 완전히 저는 막스주의 철학을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라고 지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결정적 영향을 미친 책이 경제학 철학 수고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쭉쭉 활동을 해요. 얘가 32년에 잠시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혁명작가동맹, 프롤레타리아 혁명작가동맹, 노동자 혁명가들 문화예술단체 지도하는 일도 했다가 33년에 히틀러가 집권하고 난 뒤에 조금 독일에 남아있다가 언더조직, 비합법 조직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좀 남아있다가 3개월 뒤에 다시 이제 모스크바로 다시 돌아와요. 모스크바로 돌아와서 33년부터 44년 말까지 44년 말이라는 소리도 있고 45년 8일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그때까지 그 2차 대전이 끝날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독일이 완전 항복은 아니고 헝가리를 다시 소련군이 진격해서 들어갈 때까지 소련에 있다가 그때 44년 말 혹은 45년에 헝가리로 돌아와요. 소련에 있을 때 쭉 이제 한 일이 소련에 있으면서 한 일이 수많은 이제 문학 이론, 문학 비평, 미학 뭐 이런 글들을 계속 쓰는 거죠. 계속 쓰면서 발표를 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러시아어 잡지에는 러시아로 번역해서 실리고 그 다음에 독일어 잡지도 있었거든요. 소련의 피신에 있는 사람들, 독일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국제문학과 인터내셔널 리테라투어 하는 잡지를 냈는데 거기에도 이제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활동을 계속을 해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철학적 작업도 하고 가령 청년 해결이니 이성의 파견이 이런 글들도 그 사이에 집필을 하고 하는데 청년 해결은 좀 유명한 말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든 아니요. 해겔 이후에 청년 해겔 학파가 있고 노년 해겔 학파가 있거든요. 이 루카치가 청년 해겔 가는 거는 젊은 시절 해겔을 다루었다고 그 청년 해겔을 이야기하는 근데 이제 33년부터 모스크바에 있으면서 그 모스크바의 러시아 문예 이론가들 몇 개하고 잡지를 내요. 그 문학 비평가하는 잡지를 내가지고 그 잡지에 계속 이제 글을 싣고 했는데 그 잡지를 통해서 루카치가 이제 하고자 했던 게 그 속류막스주의적인 문학예술관하고 이제 대결하는 거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루카치 글을 읽어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결국 이 잡지도 1940년에 폐간이 돼요. 1940년에 폐간이 되고 그 당시 문학 예술 쪽을 지배했던 입장이 굉장히 이제 문학 예술은 조금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논의의 폭이 여지가 넓었던 쪽인데 이것마저도 이제 허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1940년에 이 잡지 폐간 나오고 그다음 루카치는 러시아어로는 소련에 있는 동안 글을 발표를 못해요. 글을 발표를 못하고 독일어 잡지에 글을 발표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44년 말까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36년부터 38년 사이에 소위 말하는 모스크바 대재판이 벌어지 그 스탈린 대숙청 모조리 다 죽였잖아요, 그냥. 그때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가 전부 트로츠키주의자로 몰려서 다 죽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숙청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벨러쿤 헝가리에서 루카치하고 앙숙이었던 헝가리 공산당 지도자도 트로츠키주의자로 몰리가 죽어요. 이게 막 거의 부하린 뭐 이런 사람 다 죽잖아요. 근데 그때 루카치는 살아남아요. 살아남거든요. 그 살아남은 이유를 루카치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그래요. 그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운이 좋았던 그 어쨌든 살아남는데
결국 루카치도 체포를 당해요. 41년에 헝가리에서 소련 쪽으로 한 명이 아마 간첩이겠죠. 들어오다가 국경에서 잡혔어요. 누군가가. 잡혔는데 신문을 해보니까 이게 루카치랑 접선하러 왔다 이래 된 거예요. 가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대요. 루카치가 갑자기 체포를 당해요. 체포당해서 헝가리 모스크바 고정간첩이 돼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신문을 당해요. 그 2달 동안 9번 조사를 받고 그랬다는데, 근데 2달 만에 풀려나요. 풀려났던 게 이것도 운이 좋아서라는데, 루카치는 지가 살아남았던 게 다 운이 좋아서라고 하는데, 왜 운이 좋아서냐면 이 숙청의 대파고가 일단 지나간 거예요. 36년에서 38년 사이는 대충 웬만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막 죽이지는 않을 때였던 거예요. 함부로 막 죽이거나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안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아서다 하고, 또 하나가 알랄 때부터 영어 가정교사가 있었다 했잖아요. 비엔에 있을 때, 오스트리아 비엔에 1920년부터 29년까지 오스트리아 비엔에 망명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비엔에 있는 동안 디미트로프라고 불가리아 공산당 지도자예요. 디미트로프라는 사람이 유명한 공산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비엔에 잠깐 와 있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국 신문인가 유럽 신문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뭐 이래 그걸 하는데, 루카치가 영어 잘한다 소리 듣고 번역을 해준 거예요. 루카치가. 그때 이제 디미트로프하고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41년에 루카치가 체포됐을 때, 그 당시 모스크바에서 디미트로프가 코민테른 의장이었던 거예요. 루카치 마누라하고 루카치 친구들이 디미트로프한테 찾아간 거예요. 루카치 살려달라고. 디미트로프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혐의 없음에서 이제 2달 만에 이제 석방돼 나온 거죠.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래 살아남고 있다가 결국 그래 이제 소련에서 이제 지내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4년 말 45년에 헝가리로 이제 와서, 이제 헝가리로 와서는 좋았죠. 45년에 마침내 처음으로 대학 교수가 돼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학교 미학과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잡지도 발간하고 공적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발언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활발하게 활동하며 글도 쓰고 공개 강좌도 하고 잡지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아카데미 회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뭐 이런 식의 활동을 하다가 48년 49년에 다시 반루카치 캠페인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헝가리가 다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이제 딱 이 동부 사회주의권은 소련이 다 이렇게 해방을 시키면서 사회주의로 넘어갔잖아요. 이 당들이 이제 파시즘들을 다 몰아내고 뭐로 들어갔냐면 인민민주주의 단계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름을 걸어요. 그 뭐냐면 제일 크게 정치적으로는 공산당하고 삼인당하고 제휴를 하는 거예요. 일당 독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블룸테이지에서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 그랬잖아요. 이거는 노동자 독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중민주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제 세력들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심지어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자 중에 휴머니즘 세력들,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자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연합을 해서 나라를 꾸려나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 루카치 이론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루카치는 사회주의로 바로 가서는 안 되고, 사회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이 연합을 해가
사회주의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는 더 많은 사회주의를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설득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넘어